예, 안녕하세요. 최연의 명얼음이라는 작품 살펴볼게요. 장르는 가사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제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명월을 노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월은 이제 달이죠. 밝은 달을 의미하고 요게 임금을 상징합니다. 임금. 그래서 뭐 임금에 대한 예찬, 임금에 대한 그리움 그런 정도의 주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의 명월음. 달아 밝은 달아 청천에 떠 있는 달아. 이제 달을 부르고 있는데 이 달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존재 임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서 그 달을 임금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은 언제 났으며 밝기는 네가 시켰느냐. 아주 뭐 밝고 아름답다. 서산에 해가 숨고 이제 저녁이 된 거죠. 긴 밤이 침침한 때 청렴을 열어놓고 보경을 닦아내니 뭐 이제 화장대를 열어놓고 거울을 닦아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화자가 여성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어, 닦아낸 것처럼 일편광의의 한 조각 뭐 밝은 빛에 이게 이제 그 달을 말하는 겁니다. 팔방이 이제 온 세상 사방팔방 할 때 그 팔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 세상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그 달의 밝은 빛이 온 세상에 이렇게 밝게 비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비추는 밝은 달에 대한 예찬. 예, 요게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달이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의 덕이 이렇게 아주 환히 세상을 비친다. 그렇게 임금의 덕을 예찬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왔는가 서리가 내렸는가 어이에서 한 천하가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이제 찬바람이 불더니 눈이 내렸는지 서리가 내렸는지 온 세상이 이렇게 그 백옥경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거 하룻밤 찬바람 보통 이제 바람이 차갑다 이러면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름다운 자연의 묘사를 통해서 임금의 덕으로 이루어진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바람 분 후에 눈 내리고 뭐 서리 내리고 뭐 이러면서 온 세상이 아름다워졌어요. 이렇게 임금의 은혜가 온 세상을 쫙 덮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작품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백옥경이 되었는가 동방이 채 밝거늘 동쪽이 이제 밝아지거늘 이제 저녁이 돼서 그 달도 동쪽에서 뜨자 그 달도 뜨잖아요 동쪽에서 말을 좀 버벅거렸네. 그렇게 달이 떠올라서 동쪽이 밝아지니 이제 수정염을 걸어놓고 일종의 커튼 같은 거죠. 그런 걸 걸어놓고 요금 뭐 악기 중에 그 하나입니다. 그걸 이렇게 비스듬히 안아서 봉황곡이라는 노래를 타서지푼이 이제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겁니다. 요금 가지고요. 그렇게 하니 성성이 청혼하여 소리소리가 맑고 참 은은해서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뭐가요? 자기가 연주하는 그 악기 연주 소리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되게 연주를 잘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니 파파 개수하에 달 속에 있는 개수나무 아래에 있는 옥토끼도 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악기 연주를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이 소리가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에게까지 이렇게 이제 미치게 되고 거기 그 달에 있는 옥토끼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연주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이렇게 술을 가득 부어서 달에게 권하고자 했습니다. 이 술 한 잔 먹어보세요. 이렇게 하니 유정한 상아도 잔밑에 빛납니다. 뭐 상아, 뭐 아름다운 여인, 항아라고도 불리는 아름다운 여인을 상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이게 달을 비유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의 모습이 너무 환하게 빛나고 아름다워서 술을 권하면서 또 그 술에 아름다운 달의 모습이 비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위기 좋습니다. 그 달의 그 푸른 빛을 내가 머금으니 그 푸른 빛이 내 폐부에 이 폐 깊은 곳까지 흘러들어서 넓고 넓은 가슴이 안이 비친 구멍이 없다. 그 달빛이 내 몸속으로 완전히 다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달빛에 취해 있는 화자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달빛에 취해 타는 터 검은 것소리가 하늘에 퍼지고 그러면서 또 그 달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뭐 그런 이야기. 태평성대
누리는 기쁨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달빛은 다른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니까는요. 계속해서 옷가슴에 쳐내어 광안전에 돌아앉아. 광안전, 임금이 그 저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을 광안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이거 임금이 있는 궁궐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죠. 거기 돌아앉아서 마음에 먹은 뜻을 다 말하려고 했답니다. 누가요? 화자가. 마음에 어떤 먹은 뜻이요? 아, 나라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내가 이제 그 광안전에 가서 임금한테 아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마음 나쁜 뜬구름이 어디서 와서 달을, 여기 달을 이제 생략했다고 할 수 있죠. 어디서 와서 달을 가리었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임진왜란 당시에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요 뜬구름을 그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외적의 침입 혹은 그 제대로 나라를 이렇게 방어하지 못한 간신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임금에게 막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방도를 말하고 싶었는데 얘네들 외적이라든지 간신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뜻이 임금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나쁜 부운이 어디서 와서 달을 가리었나. 하늘과 땅이 깜깜해져서 백물을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으니 그 구름이 달을 가려버렸으니까 깜깜해졌다는 거죠. 다 못 보니 상하사방에 갈 길을 내가 모르겠다. 예, 달이 이제 가려져서 천지가 어두워진 것. 전란으로 임금의 지혜가 가려져서 나라가 어지러워진 상황을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요 바로 앞에서는 뭐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술을 권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왔다가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뜬구름이 달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이죠.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 반각에 뭐 삼봉우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옛빛이 비치는 듯 하면서 구름 사이로 나왔더니 무엇이요? 달빛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떼구름이 그 떼지어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구름이 뒤이어 나오니 희미한 그 달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아까 그래서 여기 그 부은과 여기 있는 떼구름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 외적 침입, 간신. 그러니까 달빛이 어떻게든지 달이 어떻게든지 세상을 좀 이렇게 굽어 보려고 하는데 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세모 때문에. 예, 달빛이 이제 아득하다. 세모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중문을 닫아놓고 그 뜰에 이렇게 서서 매화 한 가지를 개수나무의 그림자인가 하면서 돌아보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뜰에 매화나무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매화나무의 가지를 보면서 이거 저 달에 있는, 지금은 달이 보이지 않죠? 구름에 가려서. 그러는데 그 달에 있는 개수나무 왜 그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갖고 지금 이 매화나무가 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매화나무 한 가지를 돌아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화 한 가지는 달을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 근데 그 달은 무엇입니까?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생각해 하는 매개체다. 이렇게 요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요. 요걸 이제 그 개소나무의 그림자인가 하면서 돌아보니 처량한 그 매화의 은은한 향기가 나를 따라오면서 근심하는구나. 그 매화 향기조차도 근심스러운 기색을 띠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근심이요? 구름이 달을 가린 그 상황을 근심하는 것이죠. 감정이입이죠. 그러니까 소렴을 그냥 발입니다. 그거 치워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서 금작경 그냥 거울입니다. 그 닦아서 벽 위에 걸어두니 그 금작경은 제 몸만 밝힐 줄 알지 남을 비출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달과 이제 그 대조되는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달은 이렇게 하늘 높이 떠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금은 그렇게 은혜를 모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베푸는 존재인데 비해서 이 거울은 그냥 지 한 몸만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뭐 달이 그리워서 달이 생각나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바짝바짝하는 걸 뭐 걸어 놨는데 그냥 지 한 번 밝히고 마는구나. 역시 달만한 게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또 중간 정리가 가능한데요. 구름이 몰려와서 달을 가리는 것을 근심하고 있다. 예,
외적 침입으로 어지러운 현실에 대한 근심이라는 그 현실적인 어떤 그 태도를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죠. 단단환선으로 부채입니다. 부채로 긴 바람 붙여내서 이 구름 다 걷어버리고 싶다. 내용상 여기서 끊어 읽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만들어서 바람을 부채질을 막 해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람으로 아까 달을 가렸던 구름이 있잖아요. 그 구름을 다 날려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원 녹죽으로 푸른 대나무로 1,000길이나 되는 비를 만들어서 이때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 빗자루 그 비 있죠 이렇게 마당 그 쓸 때 쓰는 비 그 비입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긴 비를 만들어서 저 구름을 다 쓸어버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부채로 또 그 비로 이 구름을 없애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로 세모를 없애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현실을 좀 사라지게 하고 싶다는 화제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나 구름이 떠 있는 저 하늘은 만리 밖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구름을 어떻게든 좀 없애고 싶은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으로부터 만리나 떨어진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말리고 또 이 몸은 진토입니다.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서희한 이내 뜻이 맹세한 나의 뜻. 내가 어떤 맹세를 했겠습니까? 내 저 뭡니까? 부채, 비 이런 걸로 구름을 없애버리겠다. 라고 했던 내 뜻이 헤아려 보니 허사로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는 좌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중간 정리가 가능한데요. 부채와 비를 만들어서 구름을 걷어내고 싶은 소망 플러스 좌절의 마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근심이 많은데 긴 밤은 또 어찌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루며 다시금 생각하니 그 다음부터 시상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요 바로 위에까지는요 좌절의 마음이 계속해서 표현이 되고 있었잖아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 나는 너무 싫은데 그걸 어찌할 수 없다는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좌절의 마음이 드러났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좀 반대의 태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영어 소장이 천지도 무궁하다. 영허 소장 이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영허 달이 뭐 차면 기운다. 소장 초목이 자라나면 또 쓰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차면 기울고 또 자라나면 쓰러지고 이렇게 변화가 무쌍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겠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막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변화 가운데서 아무리 변화가 무쌍하다 해도 달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은 어디 가지 않는다.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옆에 써놨죠. 당장은 달이 가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달의 그 환하게 비치는 본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비록 임금의 지혜가 가려져 있지만 그 임금의 지혜 어디 가느냐? 우리 임금님은 여전히 지혜로운 분이시다. 언젠가 때를 만나면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잘 통치할 수 있으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달의 본색이 어디 가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단심을 지켜서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켜서 명월볼날을 기다리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해서 단심을 지켜 밝은 달을 다시 볼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살짝 정리를 해놓은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요런 표현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작품은 여기까지입니다.